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업캐스팅을 진짜로 한번 해보자. 진짜로 설명만 계속 들었었는데 이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자식 객체를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자.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그 했던 거 복습하는 거죠. 네임 아이디로 초기화하고 this.grade는 grade 넣어주고 this.department는 department를 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메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person P new person 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고 student S new student 하는 게 일반적이다. 원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가능하다? P에다가 S를 넣을 수가 있다. 이게 가능하다.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는 S에다 P를 넣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반대는 가능한 거죠. 어찌됐든 P가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진짜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P.점 id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옵션네임 이용자. 그러니까 P에서 이제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드 이런 거 접근이 불가능하죠. 접근 불가능. 그렇죠? P는 이 부모, 그렇죠? 펄슨의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이 네임하고 아이디밖에 안 된다. 그 설명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가능한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워커 워커 그렇죠? 워커 그다음에 person 클래스 닥터 익스텐션 person. 그래서 이 워커라고 하는 펄슨을 상속받는 워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게 가능해진다. P에다가 new 워커가 가능해진다. new 워커. P에다가 new doctor 가능해진다.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는 안 된다. 반대는 안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업캐스팅에 대한 내용이고 다운캐스팅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을 경험해서 이게 똑같은 거 또 적는 거예요. 이게 다운캐스팅 마찬가지로 펄슨과 스튜던트 클래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클래스 펄슨 하면은 안 되겠지. 이게 펄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안 될 거고 메인 메소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상태에서 자, 딱 업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펄슨 P 한 다음에 new student 이렇게 해서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식
객체를 다루는 거. 이게 이제 업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업캐스팅. 그래서 부모 타입의 변수기 때문에 부모의 필드만 접근이 가능하죠. 접근 가능.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건 B점 네임, 그죠? B점 네임 이용자, B점 ID 이렇게 해서 H 유저 보면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요것만 가능한데 이게 이제 P라고 하는 걸로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그레이드나 그죠? 그레이드나 아니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 디파트먼트 이런 거. 즉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보시면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 이거를 보시면은 그레이드나 디파트먼트가 있죠. 이걸 접근하게 해주는 방법은 바로 다운캐스팅 스튜던트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가 어떻게 바뀐다? 다운캐스팅해서 바뀐다. P가 다운캐스팅해서 바뀌어버리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캐스팅 하는 거고 이거 자체는 이렇게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튜던트 S는 이 스튜던트 P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스튜던트 P라고 하는 요 다운캐스팅 한 것을 S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운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다운캐스팅. 상속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상속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업캐스팅, 다운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이그잼 해갖고 인스턴스 오브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모가 되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당 클래스들을 다 상속을 했었죠. 클래스 소나타 인스턴스 카 클래스 제네시스 인스턴스 카 클래스 아우디 인스턴스 카 이렇게 해서 카로 상속받는 다양한 그 자동차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메소드를 만들죠. 스태틱 void print 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당 메소드를 출력을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rint new 카 당연히 되고요. print new 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고 print new sonata가 업캐스팅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업캐스팅에 의해서. 그 다음 print new 한 다음에 genesis 그쵸? 업캐스팅에 의해서 되고 print new audi 그쵸? 이렇게. 이게 업캐스팅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객체를 넣어도 원래는 이제 이게 이 업캐스팅이라는 게 없으면 메소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메소드는 print sonata 그죠? print genesis print audi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객체에 따라서 그 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상속을 때리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 타입을 이렇게 쓰면은 이걸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if 해갖고 if 해서 카라는 거 그거 혹시 인스턴스 오브 해서 소나타니? 혹시 소나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소나타 점프 출력을 하고 아니 그럼 혹시 그거 혹시 들어온 거 그 객체가 제네시스니?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니 그거 혹시 아우디니? 그죠? 그러면요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소나타 점프 제네시스 킥 아웃 펀치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캐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밥 먹기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다 코딩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 다운 캐스팅, 인스턴스 오브.
그쵸. 그래서 요거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서, 네. 상속관계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의 뜻은 재정이에요. 재정이 다시 쓰겠다, 뭐 아니면 메소드 무시하기, 아니면 덮어쓰기로 번역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 오버라이딩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을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게 기본인데요. 가져다 쓰는 게 기본이거든요. 보통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받은 것들을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내 입맛에 맞춰 바꿔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상속을 받으면. 그래서 여기다 원래 코드를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도 안 적으면 드로우를 그대로 쓸 수 있고, 드로우라고 쓰면은 쉐이브라고 나와요. 쉐이브. 근데 라인도 쉐이브라 나오고, 렉트도 이제 렉탱글인데 렉탱글도 쉐이브라 나오고, 그다음 서클도 쉐이브라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받지 않는다. 내가 이제 드로우라는 메소드를 쓰긴 하겠지만, 나는 쉐이브이긴 하지만 라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클래스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라인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거를 재정의를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무시하고 덮어 씌운 다음에 내 코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쉐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라인은 라인으로, 렉트는 렉트로, 서클은 서클로 나오게 하는 게 바로 오버라이딩입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 그쵸? 오버라이딩, 재정의, 덮어 씌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하면요,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는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호출이 되지 않고, 이 자식이 있는 것을 호출하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렇죠? 재정의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서브 클래스 레퍼런스 오버라이딩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업캐스팅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캐스팅 되었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걸로 업캐스팅이 돼서 이 부모 타입의 변수면은, 부모 타입의 변수가 부모 타입의 변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필드인데, 그러면은 쉐입.드로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재정의를 했을 때, 오버라이딩 했을 때 이 드로우를 불러야 되냐, 이 드로우를 불러야 되냐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래 왜냐하면은 부모가 상속이 됐을 때, 그쵸? 업캐스팅이 된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멤버 필드들은 요거 네임 아니면 아이디 밖에 안 됐어요. P로는. 그죠? 만약에 드로우가 있으면 P.드로우 하면 얘여야 돼요. 얘. P.드로우.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드로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상태. 그럼 둘 중에 뭘 불러야 될까요?가 문제인 거예요. 둘 중에 뭘 불러야 될까요? 그죠? 내가 알기로는 P가 부모 타입의 변수면 부모의 드로우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쉐입 들어가면은 부모의 들어가 불립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오버라이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부모의 드로우를 불러오지 않는다. 부모의 드로우를 불러오지 않는다. 자식이 재정의를 했으면 재정의한 드로우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게 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동적 바인딩. 소스 코드 상으로는 쉐입 드로우는 분명히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여야 하는데, 만들어진 객체를 따져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는 뉴 라인이라고 해서 자식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해당 객체에 이 드로우가 재정이 돼서 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요 객체 사용되고 있는 요 객체를 기준으로 드로우를 이제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적 바인딩. 그죠? 업캐스팅에 의해서, 업캐스팅일 때만 그런 거죠. 업캐스팅에서 슈퍼 클래스 레퍼런스로, 즉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그죠? 참조 변수 오버라이딩된 메소드 호출한다. 즉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게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 내가 드로우를 재정의를 안 하면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재정의를 했을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재정의했을 때. 이걸 우리가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동적 바인딩. 오버라이딩.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업캐스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상속 기반으로 하는 기술에서 이제 이 업캐스팅도 있고, 그 다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버라이딩.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한다. 그래서 다양성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합니다. 즉 이 실행 시간 다양성이라고 해갖고, 기존의 소스 코드 상으로는 부모의 드로우를 불러야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실행이 되었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 기준을 생각해 보면 자식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자식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해야 된다. 동적 바인딩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실행시간 다양성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동적 바인딩을 통해서 오버라이딩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이 다양성을 실현하게 된다. 같은 드로우라고 하더라도 그 드로우를 통해서 자식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렇죠? 다양성을 실행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하게 쓰입니다. 동적 바인딩. 그래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여기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동적 바인딩이 다 이렇게 동적 바인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양성의 예시를 설명해 보시오. 뭐 다양성의 예시를 들어보시오. 그러면 오버라이딩 얘기하면 돼요. 오버라이딩. 왜냐면 이게 실행 시간 다양성을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동적 바인딩에서 같은 드로우라고 하더라도 이 동적 바인딩에 의해서 요게 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다양성이 실행이 된 거거든요. 같은 메소드지만 동적 바인딩에서 요 메소드가 실행된 것이 다양성이 실행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리얼타임 다양성 실현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떤 거요? 실행 시간 다양성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행 시간 다양성은 실행했을 때 동작이 되는 거. 그리고 컴파일 타임 다양성은 이 소스 코드상 그 동작하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그 실행 시간 다양성. 실행이 되었을 때 이제 다양성이 실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소스 코드를 적어놨을 때 그 다양성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로딩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와요. 오버라이딩은 재정의 하는 건데, 오버로딩은 똑같은 메소드를 계속 적는 거예요. 똑같은 메소드. 하나의 메소드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적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다양성을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소스 코드 레벨로 봤을 때 다양성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오버로딩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행 시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했을 때 이제 다양성이 실행된다고 하는 게 바로 오버라이딩이다. 그래서 다양성의 예를 들어 보시고 하면은 오버라이딩, 오버로딩을 얘기하시면 되죠.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차이점도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오버라이딩만 보시면 됩니다. 오버라이딩은 실행시간 다양성을 실현한다. 어떻게 실현한다?
요 소스 코드 상으로는 내가 shape.draw라고 적었으면 소스 코드 상으로는 draw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만들어진 객체 실행했을 때 만들어진 객체를 기준으로 요 draw라고 하는 메소드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당 draw를 시행을 해버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동적 바인딩 그리고 실행 시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그 간단한데요. 이게 이제 또 시간이 또 걸리죠, 그렇죠? 오버라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부모 클래스도 있고 자식 클래스도 있고 오늘 참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네. 또 혼자서 따로 정리해 보면 뭐 별거 한 거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얘가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부모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버라이딩을 할 메소드를 하나 만들게요. 예제처럼 드로우 이렇게 해서 시스아웃 해서 나는 쉐이프다. 쉐이프를 나타내겠다. 맨 앞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라인이었죠? 라인. 그렇죠? 라인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라인 클래스 익스텐션 쉐이프 이렇게 하면은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드로우 메소드를 재정의하겠다. 드로우 작성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네,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면은 여기 override method in 쉐이프 안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겠냐? 재정의하겠다 라고 하는 그 명령어죠. 이거 자동 완성하면요. 자, 이렇게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원래는 슈퍼점 드로우라고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우면 이걸 지우고 내 코드를 적으면 내가 만든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우고 내 코드를 적으면 재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정의. 라인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오버라이딩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줍니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되었다. 그 다음에 렉트라고 하는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트.
뉴 한 다음에 클래스 렉탱글이라고 만들게요. 렉탱글. 마찬가지로 익스텐즈 쉐이프 하면은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익스텐즈 드로우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 거죠. 재정의 드로우 오버라이딩. 슈퍼점 드로우를 지우면 내가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재정의. 그쵸? 이렇게 해서 시스템.out.println 해서 let 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서클이었죠. 마지막은 서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이게 이제 그 내가 이게 상속을 안 하면 드로우 해갖고 오버라이딩을 못 해요. 이게 오버라이딩. 그죠?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을 못하고, 요거는 이제 내가 익스텐즈라고 하는, 저거는 그냥 내가 메소드를 만든 거고, 익스텐즈 쉐이프를 해야 이제 드로우해서 요 오버라이드 메소드 인 쉐이프 안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겠다 라고 해서 슈퍼점 드로우를 지워야지만 내가 재정의를 하는 거다. 슈퍼점 드로우 시스템.out.println 서클.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거고, 어노테이션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지금 요 PT에서 있었던 요 관계를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관계. 오버라이딩을 다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를 다시 한번 봐보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제 실행을 해봐야 돼요. 실행. 이게 언더바 오버라이딩, 그죠? 오버라이딩 이렇게. 그래서 메인 메소드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쉐이프 한 다음에 쉐이프, 그 다음에 뉴 쉐이프를 하게 되면 쉐이프에 들어오는 당연히 쉐이프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쉐이프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쉐이프를 나타냅니다. 근데 쉐이프에 라인을 넣게 되면 라인 요거 있죠, 요거. 라인을 이 쉐이프를 넣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 드로우를 하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하면은 당연히 쉐이프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쉐이프라고 하는 요 변수는요, 쉐이프 타입이니까 부모 것만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얘가 라인이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버라이딩이 됐기 때문이죠. 오버라이딩. 즉 재정의가 됐으면 재정의 된 메소드를 기준으로 나온다. 똑같이 들어오지만 그죠? 쉐이프도 들어오고 렉탱글도 들어오지만 쉐이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인도 들어오고 다 렉탱글도 다 들어오지만 이제 요 들어오는 요 드로우를 실행을 한 거고 요 들어오는 요거를 실행한다. 요거를 실행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원래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슈퍼점 드로우라고 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를 호출을 한 건데 내가 이거 대신에 내가 쓸 코드를 작성을 해서 오버라이딩을 하니까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뭐 내가 어캐스팅을 사용 안 하면 당연히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라인에 뉴 라인 한다. 라인 점 드로우. 그러면 라인 나오고, 그 다음에 렉탱글 뉴 렉탱글 렉트 점 드로우 하면요 당연히 렉탱글이 나오고, 그쵸? 그다음 서클 뉴 서클. 그 다음에 서클에 드로우를 하면은 당연히 서클이 나온다. 이렇게. 즉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 이렇게 다 동작을 하는 건데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이 오버라이딩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상속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좀. 이 문제죠. 다음 소스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슈퍼 클래스에 페인트하고 드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페인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하고 드로우라고 하는 메소드도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그러면 슈퍼 클래스 ex new 서브 클래스 해서 다음 업캐스팅을 한 다음에 ex.paint를 실행하면 무엇이 나올 것인가, 무엇이 출력이 될 것인가를 맞춰보는 문제예요. 맞춰보는 문제. 그래서 쉬실 분 좀 먼저 쉬시고 풀어보실 분들은 이거 먼저 좀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